네, 법전협 선정 판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뢰보호 원칙과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18번 신뢰보호 원칙.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본법 12조에 지금 선언되어 있죠. 자, 신뢰보호 원칙은 행정기본법 12조에 읽어볼게요. 행정청, 잠깐만요. 같이 보면서 하는 게 좋겠네요. 여기 12조.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재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게 이제 신뢰보의 한계고,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여기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의의인데, 안타깝게도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만 설명되어 있고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없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은 지금 18번 판례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자, 첫 번째 공적 견해 표명, 제가 오른쪽 따로 적어놨죠.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그런 공적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해서 견해의 규칙 사유가 없어야 되겠고, 이때 규칙 사유라 하면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또는 위법 또는 사위로 공적 견해 표명을 받아낸 경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런 공적 견해 표명에 따른 그런 신뢰에 의해서 신뢰의 바탕은 행위가 있어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그 공적 견해 표명에 바라는 후행 조치, 후행 행정 처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네 가지가 신뢰보호 요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 판례는 일단 신뢰보호 요건을 언급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계도 같이 언급해주죠. 여기 공익 또는 거기 여섯 번째 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야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그 말은 이제 공익과의 비교 또는 제3자의 이익과의 비교해가지고 결국 상대방의 신뢰이익을 보호할 가치가 있을 때만 신뢰이익이 보호된다, 그런 취지로 이게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죠. 그래서 신뢰보호의 요건과 그 다음에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판례니까 잘 확인해 주시고, 우리 행정기본법은 신뢰보호 원칙의 의의만 언급되어 있지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고, 이 판결료지 2번도 같이 보면 좋겠죠.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적정 통보를 받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본어가 신청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불허가 처분받았죠. 그럴 때 이제 원고는 왜 사전 결정으로서 적정 통보를 해놓고 나한테 폐기물 처리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 하면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 또는 비례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본 사건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19번 판례는 그 신뢰보호 요건 중에 공적 견해 표명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판례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적정 통보를 했다, 이것만 가지고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다 라고 한 사건인데, 이건 스토리가 되게 긴데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원고가 이제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폐기물 처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신청했고, 이때 피고가 적정 통보를 해줬어요. 적정 통보란 것은 폐기물 처리업 바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폐기물 처리업에 필요한 일부 요건, 특히 핵심 요건을 구비했으니까 나머지 요건을 네가 구비하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이른바 행정법적으로 강학상 사전 결정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적정 통보를 받은 원고는 이제 자기가 폐기물 처리업을 하려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이게 지금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이 뭐 농림지역으로 잡혀 있으니까 이 농림지역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 등으로 바꿔달라고 국토법상 이 용도지역의 변경을 신청했던 거죠. 즉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던 거예요.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달라. 즉 그 용도지역을 뭐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라고 변경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이걸 거부한 거죠. 그럼 왜 거부했느냐? 사실 뭐 내부를 들여다보면 처음에 원고에게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해준 피고행정청은 그때는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즉 그때 시장과 나중 시장은 달랐던 거예요. 중간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시장이 갖고 있는 뭐 가치관이 다른 거겠죠. 그래서 종전 시장은 원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처분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바뀐 시장은 원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금 처분을 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원고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허브에 대한 적정 통보까지 받았으니 이제 뭐 내가 땅 준비해가 이거저거 준비해서 폐기물 처리허브 허가 신청하면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당연히 적정 통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 행위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거냐에 대해서 일단 하급심 법원은 이른바 조리상 신청권,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거부 처분 성립에 필요한 신청권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각하 판결을 하자 했는데 대법원이 이걸 뒤집어서 원래는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가 개인에게 없지만 이 사건처럼 즉 사전에 미리 폐기물 처리허브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만약에 거부한다면 결국 폐기물 처리허브 허가에 대한 거부로 이어지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가 처분이 된다. 행정처분된다. 상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003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고 그래서 이제 원심이 파기돼서 환송이 돼가지고 다시 고등법원 돌아와가지고 이제 원고가 이제 그러면 처분성 인정되니까 나 이제 신뢰보호 원칙도 주장하겠다 해가지고 나한테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에 대한 승인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 본안에 들어가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 또는 비례 원칙이 위반된다라고 주장했던 건데 법원이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한 것은 이것은 나중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해주겠다는 취지의 이거는 그런 취지에서 공적 견해 표명일 뿐이지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은 아니다 해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기각 판결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판례가 두 개였던 거예요. 첫 번째 판례는 원고가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원고가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 지금 국토계획법상 또는 국토계획법상 지금 용도지역이 뭐 농림지역이니까 이거를 도시지역 또는 준도시지역으로 바꿔달라고 즉 용도지역의 변경을 신청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거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 거부의 처분성이 첫째 문제가 됐던 사건에서 하급심 법원은 신청권을 부정해서 각하했지만 대부분은 신청권이 인정된다. 즉 예외적으로 원래는 행정계획에 대한 변경 신청을 요구할 권리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자의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거부한다면 결국 폐기물 처리업 허가 거부로 연결될 테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에 하나여 신청권을 인정해서 거부 처분의 성립을 인정하겠다 해가지고 일단 거부 처분의 성립을 인정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일단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신이 직접 사실관계 판단할 수 없으니까 다시 고등법원에 보내죠. 그래서 파기 환송해서 돌려보낸 게 첫 번째 사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파기 환송이 돼가지고 이제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러면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 걸 전제로 해서 즉 거부 처분이 성립하니까 소송 요건이 충족되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본안에서 원고가 주장했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법원에 심사했는데. 결국 고등법원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것이 없다. 대부분도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때 나온 판례가 이 두 번째 판례죠.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상 적정 통보와 국토법상 국토이용 계획 변경은 서로 제도적 취지도 다르고 입법 목적도 다르고 서로 연관성이 없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했다고 해서 국토이용계획 변경 신청을 승인해 주겠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즉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다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사건을 기각했던 사건이죠. 아주 중요한 판례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20번 행정법의 불문 원리로서는 신뢰보호 즉 3번 적혀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공적 견해 표명이 묵시적인 관행에 의해서도 성립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봤던 사건인데 그렇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에요. 이제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그래서 판결 요지만 잠깐 읽어보면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보세 운송 면허세의 부과 근거였던 지방세법이 제정돼서 폐지될 때까지 4년 동안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행정청이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서 이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적이 없었다면
납세된 원고는 이를 믿을 수밖에 없고 이런 비과세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과사처분한다면 신뢰 원칙이 위반될 수 있다라고 판시했던 것이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또 다음 시간에 신뢰 원칙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